이 강부터는 파이썬 실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앞서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로 코드가 한 줄씩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반대로 컴파일 언어라는 것이 있는데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여 기계어로 변환한 후에 실행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C와 C++ 같은 언어가 컴파일 언어입니다.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코드 한 줄을 바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코렉과 같은 가벼운 가상환경 플랫폼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학습할 내용은 변수와 메모리, 형변환,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먼저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의 프로그래밍상 이름입니다. 이 등호 표시를 해서 많이 쓸 텐데요.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등호 표시가 수학과 다르게는 할당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의 이름을 적고 오른쪽에는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아래와 같이 예시를 보면 는 3, B, 5, A랑 3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고 A라는 변수에 3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B에다가 5라는 저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실행하면 실행 버튼은 Shift Enter를 누르면 컴퓨터가 실행이 됩니다. 네, 처음 실행할 때는 세팅 작업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는데요. 한번 이렇게 셋업이 되고 나면 빠르게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와 B에 저장된 데이터를 합치면 3 더하기 5 때문에 8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변수 이름 사용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숫자, 언더바 포함을 해야 하고요. 문자와 언더바로만 시작을 해야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여러 가지 애약어들이 있습니다. 이 애약어들은 파이썬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미리 결정해 놓은 단어들로 true, false, and 등이 있고 이들은 변수로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변수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Shift 엔터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A는 3, A2는 2, A 언더바 3은 4, 그리고 프린트 함수는 출력을 하는 함수인데 콘솔 창에 원하는 글자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A와 A2, A 언더바 3에 저장된 데이터를 각각 출력하도록 하면 3, 2, 4가 각각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규칙에 어긋나는 문자 언더바로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시작하면 신텍스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자와 언더바로만 변수 이름을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while도 애약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 변수명으로 쓰면 마찬가지로 신텍스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대문자와 소문자 서로 구별이 되는데요. 소문자 B와 대문자 B에 각각 다른 데이터를 넣어주면 다른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채팅창으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루 의미는 어떤 걸까요? 1번 프룻의 이름은 바나나이다. 2번 프룻은 바나나이다. 3번 프룻과 바나나는 같다. 4번 프룻에 바나나를 넣어라. 자, 4개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4번 프룻에 바나나라는 데이터를 저장해라. 넣어라 의미로 4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메모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변수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실제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메모리 주소 3이라는 곳에 바나나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 바나나가 저장된 데이터는 3번 메모리 주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서 또 메모리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파이썬의 간단한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기본 자료형과 연산자 그리고 데이터 형변환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기본 자료형에는 수치 자료형, 문자형, 논리 자료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수형, 실수형이 있는데요. 정수형은 자연수와 영, 그리고 음의 자연수 포함이 되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실수형은 소수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정수형은 인티저, 짧게 int라고 하고 실수형은 플로팅 포인트 사용을 합니다. 문자형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게 문자든 숫자든 소수점이든 상관없이 이것은 문자형이 됩니다. 그래서 ABCD, 헬로우 파이썬 3.5 코딩은 즐거워, 특수문자 등의 데이터들은 모두 문자형이 되는 것입니다. 논리 불리언 자료형이 있는데요. 후에 조건문에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true, 참이냐 false, 거짓이냐 두 가지 이분법
쪽으로 나누어진 데이터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티저 정수형부터 살펴보면 A에다가 1, B에다가 1을 저장하고 출력하면 1과 1이 나오고요. 실수형 데이터를 넣으면 실수형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자열 데이터도 실행을 해보고요. 논리형 자료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맞는 데이터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연산자인데요. 수학 시간에 배운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이 앞에 있는 네 가지고요. 뒤에 있는 세 가지는 파이썬에서 제곱, 목,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5번 곱한 것과 3의 제곱 5승을 하면은 243이 나오죠. 이렇게 길게 쓰지 않고 간단하게 제곱을 써서 짧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 나누기 2 그리고 슬래시가 두 개 있는 것은 몫을 의미를 하고 퍼센트는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 나누기 2는 3.5지만 7의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증가 또는 감소 연산자를 살펴볼 건데요. A라는 변수에 기존에 어떤 A의 데이터가 있었을 텐데 그 A에 더하기 1을 한다는 것은 A의 값을 하나를 증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이것과 똑같은 의미는 더하기를 붙여서 쓰면 이 앞에 있는 하나를 증가시킨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반대로 A는 A-1이라는 연산은 마이너스는 으로 짧게 축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연산과 감소연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1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하나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A에는 현재 2가 저장이 되어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증가시키게 되면 A는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A에 2를 빼고 한 번 더 감소연산을 하면 두 번 빼는 거니까 1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형 변환인데요. 정수형과 실수형을 서로 형 변환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트형은 정수형, 그리고 플로트형은 실수형이라는 것을 위에서 배웠는데요. A는 10, 즉 int, 정수형 자료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정수형 데이터를 실수형으로 바꾸고 싶다면 앞에 float라는 함수를 써줍니다. 그러면 정수형 데이터가 실수형으로 바뀌어서 10이 10.0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3, B의 정수형 데이터를 놓고 A, 플로트형에 나눠주면 3.3이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int형 데이터와 플로트형 데이터가 서로 연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와 1.7을 정수형으로 변환한 후 뺄셈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네, 한번 풀어볼게요. 1.5는 실수형 데이터고 1.7도 실수형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데이터 형변환을 할 때 float라는 함수를 써서 실수형으로 바꿔봤는데요. 정수형을 바꾸는 건 어떤 함수일까요? int 1.5를 int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7도 int로 바꾸려면 int라는 함수를 쓰고 입력값 1.7을 써줍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변환해서 뺄셈을 하게 되면요. 0이 나옵니다. 0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1.5와 1.7을 빼면 0.2라는 차이가 나는데 정수형으로 변환을 한다는 것은 소수점 뒤에 부분을 없애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nt 1.5를 실행을 하게 되면 1이 나오고요. 반면 또 1.7을 실행을 하게 되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 빼기 1이 실행되어서 0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숫자랑 문자열의 데이터 형변환도 알아보겠습니다. A는 76.3. 이 작은 따옴표 안에 있으므로 숫자가 있더라도 이것은 문자열입니다. B에다가 숫자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실수형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B라는 실수형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타입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려면 타입이라는 함수를 써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의 타입은 어떤 게 나올까요? 네, str, string, 문자열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들어있는 값과 문자의 숫자의 더하기 연산은 잘 실행이 될까요? 방금 실행 결과가 나왔듯이 실수형 데이터와 문자형 데이터는 더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연산을 할 때는 데이터의 형을 맞춰야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은 문자열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숫자는 아까 int와 float는 서로 연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그러면
A와 B를 연산을 하기 위해서 둘 다 숫자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152.6이 나오고요. 그럼 둘 다 문자열로 바꿔주면 이어붙여진 결과가 나옵니다. 16점 뒤에 76.3이 그냥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데이터들을 각각 어떻게 형변환 시키는지 살펴볼게요. A를 인트형으로 형변환을 하면 10.3이 아마 10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10.3으로 하면 그대로 원래 플로트이기 때문에 변화는 없고요. 10.3을 스트링으로 변환하면 10.3이라는 문자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A의 타입을 출력하면 int가 나오고 B의 타입을 출력하면 플롯이 나오고 C의 타입을 출력하면 스트링이 됩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100개가 있다면 변수를 100개를 선언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학생의 수가 100명이라고 하면은 학생의 각 개개인마다 변수를 선언해서 100개를 선언해야 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스트라는 데이터 타입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요소들의 집합, 그리고 요소들을 수정하고 삭제하고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괄호 안에 요소들을 컴마로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고요. 인트나 플로트 같은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덱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인덱싱은 해당 위치에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컬러스에 레드, 블루, 그린이라는 문자열 데이터 3개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된 컬러스는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인덱싱이라는 것은 리스트에 저장된 데이터의 순서를 알고 그 순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0번 프로그래밍에서는 순서를 시작할 때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따라서 레드는 0번 데이터, 블루는 1번 데이터, 그린은 2번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스에 0 가지고 오면 레드가 나오고요. 2번은 0번, 1번, 2번이니까 그린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렌은 length의 키워드로 이 리스트의 길이, 즉 데이터의 개수를 출력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3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싱인데요. 해당 구간의 데이터를 수출하는 것입니다. city라는 변수에 여러 가지 도시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강주, 울산, 수원까지 넣었고요. 그래서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은 연속적인 어떤 데이터를 한꺼번에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0번부터 6까지 가지고 온다. 근데 이때 슬라이싱에서 주의할 점은 이 맨 끝에 적혀 있는 값에 마이너스 1까지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0부터 6이면 0부터 5번 데이터까지만 포함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서울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즉 광주까지만 포함을 하고 6번인 울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시작점이 마이너스 2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요. 아까 시작점은 0번이어서 0번부터 시작을 했지만 시작점이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데이터의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이너스 1, 2부터 마지막 끝에 어디까지라는 숫자가 적혀있지 않죠? 이럴 때는 모든 데이터 끝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울산과 수원 마이너스 2번부터 끝까지 때문에 울산과 수원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작점도 없고 끝 지점도 정해지지 않았으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울부터 수원까지 모든 데이터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부터 50까지라고 한다면 사실 마이너스 50은 한참 넘고 50도 한참 넘죠. 한참 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콜론이 하나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콜론이 하나 있을 때는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이렇게 두 개만 사용을 했는데 이 마지막 지점은 스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두 칸씩 낀다는 건데요. 시작과 끝까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가지고 올 건데 스텝을 두 개씩 띱니다. 그래서 서울 띄고 인천 띄고 대전 띄고 울산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데이터는 마이너스 1칸씩 가져온다는 뜻으로 거꾸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원, 울산, 서울 이런 식으로 순서가 뒤집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슬라이싱 개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리스트의 연산입니다. 네, 여러 가지 플로트형 등이 더하기 연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 리스트도 더하기 연산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컬러에는 레드, 블루, 그린, 컬러 2에는 오렌지, 블랙, 화이트를 놓고 두 개의 리스트를 더했더니 이런 식으로 한 리스트에 합쳐져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컬러라는 값에 레드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여기 저장된 값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옐로우 값으로 새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컬러에는 옐로우, 블루, 그린이 저장돼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곱하기 연산자가 나왔는데요. 곱하기 연산자는 원래 있던 이 리스트의 내용을 중복해서 뒤에 붙여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했기 때문에 옐로우, 블루, 그린, 옐로우, 블루, 그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블루가 컬러 2에 있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추후에 조건문에서 사용될 논리형 연산자로 블루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탈 컬러는 위에서 본 것과 같고요. 추가 삭제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실행을 해보고요. 컬러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컬러를 출력을 했더니 옐로우, 블루, 그린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컬러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면 append라는 함수를 써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화이트를 넣어라. 그러면 화이트를 넣었고요. 이 extend 함수는 append 함수랑 좀 비슷한 데이터를 추가하는 함수인데 다른 점은 여기는 문자열 하나만 있다면 리스트 안에 문자열에 2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과 퍼플이 한 리스트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ser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insert 함수는 앞에서 배웠던 인덱싱 0번째 주소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거다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옐로우였는데 오렌지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move라는 함수는 데이터를 삭제한다는 의미이고 여기서 화이트를 삭제를 함으로 블랙과 퍼플이 앞으로 당겨져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수도 마찬가지로 remove와 같이 삭제를 하는 함수인데 앞에 있는 0번 데이터인 오렌지를 삭제해서 모든 데이터가 하나씩 당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append 데이터를 추가하는 함수, 그리고 insert 데이터를 삽입하는 함수, remove 데이터를 삭제하는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안에는, 리스트 안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정수형, 플로트형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모리 저장 방식, 메모리에 대해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요. 네, call by reference와 call by value 개념입니다. 먼저 스텝 1입니다. 스텝 1에서는 초기 상태로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다른 리스트 저장을 해줍니다. 순서가 서로 다른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A라는 변수 메모리에 1번 주소 저장이 되어 있고 B의 변수는 4번 메모리 주소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B의 A를 할당한다 라는 코드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동작 방식은 B라는 변수에 A 주소 값이 저장이 됩니다. 즉 A의 5431이라는 값 자체가 아니라 A 주소 값이 B에 참조가 되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텝인데요. 여기서 앞서 배웠던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변경합니다. 원래 5431로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1, 2, 3, 4, 5로 바꾸고 B를 프린트를 해보면 A를 바꿨지만 B가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B는 원래 54321 값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1, 2, 3, 4, 5로 바뀐 것이죠. 그 이유는 B가 A의 주소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A를 바꾸면 B도 함께 바뀌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스텝인데요. B에다가 새로운 값 6, 7, 8, 9, 10을 할당합니다. 그러면 B에는 기존 A의 주소값을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소값에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어서 새로운 주소값을 참조하게 됩니다. 메모리 저장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5431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바꾸니까 1, 2, 3, 4, 5로 값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A와 B를 출력하면 B에는 6, 7, 8, 9, 10을 새로 저장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이 따로따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패킹과 언패킹인데요. 이 리스트의 자체에 해당하는 값들을 꽉꽉 싸맨다고 해서 패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는 현재 1, 2, 3이라는 데이터가 패킹이 되어 있고요. 언패킹이라는 개념은 T라는 값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가 A에는 1이, B에는 2, C에는 3이라는 데이터가 각각 할당돼서 저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차원 리스트인데요. 2차원 리스트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어, 수학, 영어 점수가 있을 때 각각 점수를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값은 앞에서 썼던 인덱싱을 쓸 건데요. 이 미드텀 스코어에 1차원 리스트 3개가 리스트 안에 있습니다. 이때 미드텀 스코어라는 변수에 인덱싱이 쓸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인덱싱이 지금 2개가 쓰였죠. 2차원 리스트라서 인덱싱이 두 개가 쓸 수 있는데 미드텀 스코어의 2번을 보겠습니다. 0번, 1번,
2번. 그러니까 이 2번은 잉글리시 스코어를 의미하게 되고요. 이 미드텀 스코어의 2번은 잉글리시 스코어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3번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잉글리시 스코어의 0번, 1번, 2번, 3번, 60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로 이 코리안 스코어의 20점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0점은 코리안 스코어이기 때문에 0번 되고 코리안 스코어의 0번, 1번, 2번이기 때문에 2번이 출력됩니다. 자, 그럼 실전 문제인데요. 문제가 총 5개가 있는데 우선 2개 정도만 풀고 나머지는 스스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문제 1번인데요. 속력,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동 시간은 이동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결과가 되고요. 공식이 서로 바뀌면서 이동 거리를 구했다가 속력을 구했다가 이동 시간을 구했다가 하는 식의 어떤 연산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잘 이해해서 어떤 것들을 구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죠. 자, 여기서 우선 문제를 읽어보면 형이 집에서 학교를 초속 0.87m로 걸어간 지 13분 후에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 다시 집으로 분속 100m로 돌아갔다. 형이 집으로 되돌아오는 동안 걸린 시간과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형이 집에서 학교를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죠. 그러면 이동한 거리 자체는 동일할 것입니다. 이때 구해야 되는 문제는 이동한 거리가 되겠고 되돌아오는 동안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아니라 되돌아온 거리만 구하면 될 거고 되돌아오는 시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형이 출발할 때 속도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초이고 여기는 분단위이기 때문에 단위를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답변을 써보면 디스트 변수에 0.87 곱하기 60으로 분속으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13을 해서 디스턴스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갈대 거리가 나왔으니까 이동한 거리는 출력이 되겠고요. 그냥 걸린 시간인데요. 걸린 시간은 형이 분속 100m로 돌아왔대요. 그러면 시간은 타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걸린 시간은 이동 거리를 디스트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속도로 나눠주면 되겠죠? 1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답변이 끝날까요? 여기 조건이 있는데요. 정답은 정수형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고 속도와 시간을 변수를 선언해서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도와 시간은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고 1번 정수형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쓸 때 int를 써주면 상변환이 돼서 최종 답이 출력이 될 겁니다. 정답은 178 그리고 6분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네, 1번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69 게임은 뒷부분이 369로 숫자가 끝날 때 말하지 않고 박수를 치는 게임입니다. 다음과 같은 리스트가 있을 때 369로 숫자가 끝나게 될 경우 문자열 짝으로 대체하세요. 자, 이 문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제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랬을 때 트리플 게임은 1부터 10까지 나오고요. 1부터 10까지 있을 때 최종 결과 출력 값은 1, 2짝, 4, 5짝, 7, 8짝, 10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조건이 인덱싱을 사용하는 거였죠. 인덱싱은 리스트에서 순서, 어떤 특정 데이터의 순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트리플 게임의 3은 인덱싱으로 0번, 1번, 2번 되니까 2번이 되겠죠. 2번에 우리가 원하는 짝을 넣어줍시다. 짝을 넣어주고 그럼 마찬가지로 369 게임이니까 뭐 다음 인덱싱을 이렇게 셀 필요 없이 더하기 3을 하면 5가 될 거고 더하기 3을 하면 8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네, 1, 2짝, 4, 5짝, 7, 8짝, 10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2-2번 11부터 15까지 추가한 다음에 짝을 추가하는 거 이때 append와 extend 함수 사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3번은 형변환 문제인데 앞에서 배웠던 float와 int, string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형은 실수형으로, 실수형은 정수형으로, 정수형은 문자열로 바꾸시면 됩니다. 33이라는 문자열은 실수, 실수형은 정수, 정수형은 문자열, 다시 문자열은 정수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은 맨 마지막에 배웠던 슬라이싱 문제인데요. 이 love 파이썬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같이 풀어볼게요. 이 list example이라는 값에 문자가 따옴표 단위로 한 글자씩만 써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 love python이라는 것을 가져오려고 하면은 여기는 띄어쓰기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love의 인덱스를 알아야 되는데 살펴보면 0번, 1번, 2번이 되니까
리스트 example 2번 슬라이싱은 콜론을 쓰는 거였죠. 자, 2번부터 3, 4, 5, 6, 7, 8, 9, 10, 11, 12번입니다. 자, 그럼 2번을 쓰면은 정답일까요? 네, n이 빠져 있습니다. 슬라이싱에서 중요한 거는 끝에 있는 숫자 빼기 1까지, 즉 11번에 해당하는 숫자까지만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n까지 하려면 숫자를 하나 플러스 1을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러브 파이썬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봤고요. 나머지 문제 4번과 3번은 숙제로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